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발각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야 하나? 나는 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내 인생에 따뜻함이란 게 있긴 한 걸까? 그렇게 마음이 헛헛해질 때 누군가가 내 빈틈을 알아봐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문득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나조차 잊고 있던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불륜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마음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위로는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도착하게 돼요. 불륜이라는 단어, 아직은 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선을 지킬 줄 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모두 조심하면 아무 일 없겠지. 한 번뿐인 인생,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이며 걸어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관계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국 드러납니다. 블랙박스, 문자 메시지, 우연한 목격, 아무리 완벽하게 숨겼다고 하더라도 불륜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각되는 그날이 오면 그날부터는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 그걸 봅니다. 아내의 눈빛이 바뀌고 아이들의 표정이 굳고 부모님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의 연락을 끊고 직장에서 소문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엔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리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 순간의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도 그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 감정 속에 빠졌고 그 단맛에 취했고 그 위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들켜서 발각해서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불륜은 들키지 않아도 무너지고 들키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면, 만약 지금 네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불륜 발각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 불륜이 발각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사람과의 가족 간 신뢰. 설마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 말 한마디가 뼛속까지 박힙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 언제나 함께 해줄 거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 심지어는 당신이 내미는 손까지 의심합니다. 지금 말은 진심이야? 그냥 또 숨기는 거 아니야? 그때도 나한테 웃으면서 거짓말했잖아. 한 번 깨진 신뢰는 애써 붙여놔도 틈새로 의심이 계속 스며들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웃고 기대고 농담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전부 사라져요. 당신이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퇴근이 30분 늦어져도, 휴대폰을 엎어놔도 모든 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마음을 병들게 하죠. 가족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건 그냥 관계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쌓은 모든 시간, 노력, 약속이 모조리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10년, 20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배신으로 모든 기억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여행 갔을 때도 이미 다른 마음이었을까? 아이 낳고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었나? 이 추억이 이제 아니가 되고 그 기억은 모두 다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단절되고 집안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전쟁터가 됩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말로 설명하진 않지만 눈빛과 분위기로 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아빠는 왜 엄마 울게? 엄마는 왜 아빠랑 말 안 해?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 당신은 예전엔 든든한 부모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어른으로 남게 돼요. 가족은 당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친구에게도 상처받아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불륜이 발각되면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집니다. 그 뒤에 남는 건 뭘까요? 혼자입니다. 외로움도 아니고 고립도 아니고 그냥 정말 혼자가 돼요.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사랑보다 훨씬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내가 너무 큰 걸 잃었구나. 둘째, 배우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불륜이 발각된 후 가해자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닥치는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해자도 힘들죠. 피해자는 근데 그 고통이 차원이 달라요. 배우자는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 웃었던 장면, 믿고 의지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감각이 전신을 마비시키듯 덮쳐와요.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은 예외일 거야. 이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수많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자아가 무너져요. 배우자는 자존감을 잃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나?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나? 끊임없는 자기 검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수면 장애, 불안, 강박,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어집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사는 게 아닌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세상은 그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잘 극복해야지,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버텨야지 이런 말만 하죠. 그래서 배우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무너져갑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남보다 더 아픈 배신. 외부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히잖아요.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흔적이 남아요. 배우자의 일상도 흔들립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까지 모두 불륜 피해자란 낙인 아래 견뎌야 합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혼은 얼어붙은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요. 엄마의 눈빛이 변하고 말수가 줄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자꾸 방에서 울고 그 모습을 애들이 보죠. 느낍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억합니다. 이런 배우자의 삶을 가해자는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한 번에 실수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방 안에서 말없이 울고 있는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고 말없이 아이의 도시락을 싸는 손을 보고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조각내버렸구나. 불륜이라는 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심지어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셋째, 자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부부끼리의 문제지 애들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싸우는 거 들은 적도 없고 바깥에서만 그런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모든 걸 느낍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들어온 날, 당신이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져거리던 날, 당신이 배우자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던 날, 당신의 가족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을 아이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이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웃지 않고 아빠는 자꾸 늦게 들어오고 집안의 공기가 뭔가 낯설어요. 부모가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은 방에 있어도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질 때 아이의 눈동자는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따뜻했던 집이 서서히 차가운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도 알게 됩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울다 잠드는 이유를 커가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말만 안 할 뿐이죠. 요즘은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SNS를 통해 불륜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단어와 자신의 집을 조용히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아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빠는 왜 엄마한테 배신했지?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혹시 내가 없었으면 아빠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아이는 자꾸 자기 탓을 해요. 어린 마음은 이 복잡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향해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비난은 자존감에 금을 내고 신뢰에 금을 내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상처를 내죠. 그 이후 아이의 변화는 겉으로는 절대 티나지 않아요. 그저 조금 조용해지고 조금 예민해지고 가끔 혼자 방에 있고 싶어하고 자주 밤에 깨어나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아이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언젠간 이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겠지. 가족이란 건 결국 깨질 수 있는 거야. 그 믿음, 그 불신, 그 상처는 성인이 돼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 아이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결혼 안 할래요. 난 싱글로 살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고 부모님 보니까 결혼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냥 그건 언젠간 깨지는 환상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깨닫게 돼요. 나는 한 아이의 마음을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만들어버렸구나.
당신은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은 위험하지 않다는 믿음을 줘야 할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안전하다고 보여줘야 할 사람이죠. 가족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야 할 사람이죠. 근데 당신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그리고 그 대가는 아이가 자라서 눈물 머금은 그 눈으로 무너진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당신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으로 남게 되죠. 불륜은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부의 일도 아니죠. 아이의 인생까지 끌고 들어가는 지독하게 잔인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의 내면 한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깊게 새겨집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그렇게 새겨집니다. 넷째,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륜이 발각되면 거기서부터 이혼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그저 싸움이겠거니 생각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화만 좀 풀리면 어떻게든 다시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우자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불륜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상대에게는 삶 전체를 흔드는 폭격 같은 일이에요.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배우자의 내면에서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존엄성과 존재 가치입니다. 나는 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했지?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걸까?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택은 매우 단호합니다. 몇 날, 며칠 울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랍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들고 말하죠. 이제 여기까지야. 난 더는 너랑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전과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이혼이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상상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합니다. 각자의 재산을 나누고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아이의 양육권과 면접 구설권을 따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에 서명하면서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꾸몄던 신혼집, 애 키우며 울었던, 웃었던 공간, 명절마다 찍었던 가족사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 대상이 돼요. 가정은 무너졌고 이제는 법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혼은 단지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서로의 인생에서 존재 자체를 도려내는 일이에요.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아이를 둘러싼 역할도 바뀌고 사회적 시선,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부모님, 시댁, 처가,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하고 민망한 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대? 결국 헤어졌대? 누가 잘못한 거래? 이런 속삭임을 속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자기 죄를 곱씹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그제야 후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노력했는지, 내가 무너뜨린 가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따뜻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그제야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 아내,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그저 혼자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난 뒤에 남는 건 단 하나, 후회뿐입니다. 물론 모든 불륜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회복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기적처럼 용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붙잡고 회복해 나가는 부부가 꽤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요, 진심으로 엎드린 사람, 진짜 뉘어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쪽에서 손을 내밀 준비가 된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혼은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니라 불륜의 거의 확정된 미래 중 하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섯째, 직장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불륜이 발각되면 처음 무너지는 건 가정이지만 그 여파는 직장과 사회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일이잖아.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회사에서 잘하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현실은요. 사람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생활이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불륜이 들통난 직장인, 그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오면 조용하던 공간에 미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동료들은 시선을 피하고 뒷자리에서 속삭임이 오가고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 대신 그 일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대화에도 끼지 못하게 되고 회식에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회의 중에도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팀워크에서 묘하게 배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후배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 불륜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어요. 특히 공직자, 교사, 종교인, 기업 간부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라면 그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하죠.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조직을 이끈다는 게 설득력을 잃는 순간 직장 내에서의 존재 이유가 무너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대?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다 똑같더라. 이런 말들이 등 뒤에서 돌고 당신은 점점 침묵과 고립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일은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교회, 자녀, 학교, 불륜이라는 그 나기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넓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히 경계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 같으면 당연히 당신이 맡았을 자리에서 당신은 빠져 있어요. 승진 누락, 프로젝트 배제, 암묵적인 퇴직, 종용, 심지어는 회사 내 권고사직, 묵묵한 따돌림까지 직장이라는 안정망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라는 감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걸 느끼고 이전의 내 실력, 내 노력, 내 진심까지 모두 불륜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렸다는 절망, 그걸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불륜은요, 감정 하나로 시작되지만 인생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유능한 동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는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륜 저지른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아주 오래 남아요. 여섯째, 상간소송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조용히 만났어. 증거는 없어. 조심했거든. 상대방도 들키면 안 되니까 절대 발설 안 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불륜은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없는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모이면 결국 법정에서 당신은 무너뜨리는 칼날이 돼요. 어느 날 배우자가 말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수집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위치 기록, 통화 내역, 카드 사용처, 메신저 백업, 블랙박스 음성, 호텔 예약 문자, 집 앞 CCTV, 주변 지인의 진술,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우자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한 문장을 꺼내듭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 배상 소송입니다. 즉 당신의 불법행위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과 가정의 붕괴를 겪었으니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죠. 보통 상가자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사항에 따라서 불륜기간, 노골성, 자녀 유무,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정황 증거의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한마디로 몰래 했다고 해도 안 들켰다고 해도 상대가 소송을 마음먹는 순간 당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같이 웃고 울던 사람이 법정에 당신을 세워놓고 메시지를 인쇄에 제출하고 CCTV 영상을 꺼내 보이며 함께 찍었던 사진이 증거자료가 됩니다. 거기엔 당신의 이름, 당신의 행동, 당신이 보낸 문자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들이 이제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법적 기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게다가 상간자 소송은 당신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함께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나는 결혼한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함께 찍은 사진, 카톡 내용, 주변인 진술로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람도 위자료를 물어야 돼요. 불륜 커플은 그렇게 함께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함께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함께 각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보다 이걸 겪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위자료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내 가족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불륜의 대가는 단순한 위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이제는 거울을 봐도 나는 가정을 배신했고 그 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래도 그 사람은 고소까지 하진 않겠지, 조용히 끝내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방심이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불륜의 흔적은 반드시 남고 그 흔적은 결국 돈과 명예와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일곱째, 상간자와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불륜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진심이야.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건 흔한 불륜이 아니야. 운명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를 버렸어요. 처음엔 뜨거웠죠. 현실에선 느낄 수 없던 설렘, 새로운 감정, 몰래 만나는 스릴과 도피처 같은 위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날 이해해줄 것 같았고 이 관계만큼은 현실과는 다른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륜 안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도 문자 하나를 주고받아도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공포가 붙여다니고 서로의 감정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군가를 배신하고 나에게 왔다. 그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향한 신뢰를 좀먹게 됩니다. 상간자 역시도 두려워해요. 혹시 이 사람 나도 언젠간 버리는 거 아닐까? 나랑 있을 때도 배우자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사랑을 질식시키고 관계를 서서히 죽입니다. 게다가 현실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선 손도 못 잡고 명절에도 따로 있고 생일 선물도 기념일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매번 몰래 숨기면서 기다리며 만나는 관계. 언제까지요? 몇 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은 감정보다 생활이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 사람과 미래를 그려보려 해도 전부 불가능한 조건 투성이죠. 아이들, 배우자, 경제, 주거, 부모님, 주변 시선. 그 모든 것 앞에 이 관계는 너무도 허약하고 부끄럽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놓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해지고 문자에 답이 느려지고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같은 말이 나오고 슬그머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엔 혼자 남겨진 채 다시 돌아갈 것도 없다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가정은 이미 깨졌고 상간자도 떠났고 그렇게 두 사람은 끝났지만 상처받는 양쪽 모두에게 그 상처가 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처음에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지금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은 나의 끝이 아니라 내 무너짐의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도 결국 서로를 지킬 수 없었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분류는요, 처음에 사랑 같다고 느껴지지만 결국엔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관계예요. 감정만 있고 책임은 없고 함께 웃지만 함께 책임지진 않는 관계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덟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끊긴다. 불륜이 발각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말없이 당신에게 멀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을 대하는 분위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대화의 온도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 나을 텐데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연락이 없나 싶습니다. 카톡이 씹히고 전화가 안 오고 그 사람 SNS에서 좋아요 하나가 사라지고 모임에서 당신만 초대받지 못한 날 당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피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맴도는 말 하나. 그래도 너는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신은 언급되면 어색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에이 됐어 그 얘기는 하지마 그만하자. 요즘은 연락 안 해. 이런 말들로 조용히 덮입니다. 그 덮임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지워지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이제는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아예 등을 돌립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누군가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 배신의 그림자가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지인은 말하죠. 나는 너 이해해.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심은 나는 너랑 계속 엮이고 싶지 않아. 네 옆에 있다가 나도 괜히 시선받을까봐 두려워.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아무에게도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가장 잔인한 건 가족에게도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부모님, 심지어 그들은 나를 가장 오래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명절에 마주 앉아도 대화보다 침묵이 길어지죠. 얘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착하던 애가 어떻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망과 거리감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을 당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남는 건 침묵 속에서 혼자 밥 먹는 시간,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밤, 읽고도 답장하지 못하는 메시지 하나, 그리고 스스로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람이란 결국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내 편 하나 없는 삶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는 그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한 사람씩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혼자라는 감정조차 익숙해진 무감각해진 자기 자신뿐입니다. 아홉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다. 불륜이 끝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요, 그 자기 자신조차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거울을 봅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표정, 누군가에게 떳떳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가 흐릿하고 초라하고 낯선 얼굴만 비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 그 물음 앞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아무리 외로웠다 말해도 결국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륜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도리, 내가 붙들어야 할 원칙,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나다운 모습을 내 손으로 깼다는 사실, 그건 정말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문득 눈물이 납니다. 누구를 향한 눈물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상간자일까요? 자식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에게 흐르는 눈물이에요.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그 실망, 스스로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게 결국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로는 삶이 무거워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덜하고 어딜 가도 불편하고 누구와 있어도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웃고 있는 이 순간조차
나는 웃을 짝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서서히 삶 전체를 잠식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종교 공동체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SNS를 지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전부 끊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자기의 존중이 무너진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분류는 그런 존재를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잔인한 자기 파괴, 그게 바로 불륜이 남기는 감정의 잔해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오래 남습니다. 가끔은 괜찮을 줄 알아도 어느 날 문득 길에서 웃고 있는 가족을 보면, SNS에 누군가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면, TV에서 가정이 소중하다는 멘트가 들리면 가슴 깊숙이 저처럼 뭔가 그 남은 감정이 올라와요. 나는 그걸 내 손으로 망가뜨렸었지. 불륜은 관계를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사람 하나의 인생 자체를 자기 혐오라는 이름으로 끝내버립니다. 그 감정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끊어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에는 혼자 남겨집니다. 불륜이 시작될 땐 그건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감정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바빠서 지쳐버린 삶, 권태로움 속에서 갇힌 가정, 더 이상 설렘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던 일상, 그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다가온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죠. 처음에는 따뜻함이에요. 근데 위로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죠. 그렇게 서서히 빠집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좀 챙기고 싶다. 지금 아니면 이 감정은 평생 못 느낄 것 같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선을 넘어요. 시간이 흘렀고 비밀스러운 만남은 습관이 되었고 일상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륜은 언제나 들키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불륜이 드러난 후에는 아무것도 예전처럼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고요. 가정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어딘가 마음 한켠으로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만은 내 곁에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떠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 현실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상상했던 사랑은 그 사람에게도 끝나야 할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혼자가 되어가요.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가 조용히 연락을 끊고 지인들은 당신을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회의에 부르지 않게 되고 당신이 앉은 자리에선 대화가 짧아집니다. 승진은 멀어지고 누락되고 업무는 형식적으로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모든 게 조용해지죠. 놀라울 정도로 너무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자주 가던 카페, 웃으며 대화하던 그 단골 식당, 차 안에 듣던 그 라디오, 퇴근 후 들리던 그 마트, 그 모든 공간이 이제는 당신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죠. 당신이 스스로 눈을 피하고 있고 당신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고 당신이 세상과 멀어졌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에요. 밤이 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방 안, 예전에 누군가의 숨소리, 아이의 뒤척임, 가족의 인기척에 들리던 그 공간에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불륜 당시에 자주 울리던 메시지 창도, 배우자에게 전화가 오던 그 진동도 이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스스로의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릴 정도예요. 문득 사진첩을 넘겨봅니다. 가족여행 가던 날, 아이 첫 돌 때 찍었던 사진, 아내가 도시락 싸주던 날, 남편이 생일마다 쓴 메모, 그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깬 거라는 사실, 가슴을 후벼 파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고 이젠 나조차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불륜은 결국 모든 걸 파괴하는 길이었다는 걸, 심지어 나라는 존재 하나조차 무너뜨리는 길이었다는 걸, 결국 남은 건 단 하나,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그건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고립이라고 하기엔 더 깊고 그저 존재 자체가 투명해진 느낌이죠.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무섭고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늦은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그게 불륜의 끝, 바로 혼자 남겨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무너졌다는 뜻일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이었든 누군가에게 미움받던 두려움이었든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이었든 혹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엉켜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불륜은 단순한 관계 파괴가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허무는 무너짐입니다. 처음엔 설레었고 위로였고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침묵이고 후회고 완전히 무너진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욕할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아이들은 상처 입을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게 지나고 나면 당신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진짜 혼자, 진심으로, 또 철저하게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너진 혼자로 남게 됩니다. 근데요, 그 지점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첫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또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용서 한마디로 끝나는 일도 아니죠. 그건 매일 후회하고 매일 자책하고 매일 또 노력하면서 다시 한 발 한 발 돌아오는 긴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걸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 될 수 있어도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했어도 그 실수가 전부가 되진 않죠. 무너졌을 수 있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혼자서, 이 영상을 혼자서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보고 있다면 알고 계시죠? 마음 한편에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끄럽더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더라도 다시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불의 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그 진실된 마음이죠.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죄책감을 삶의 이유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당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